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준하 지스트 AI 정책전략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피곤해 보이신다고 제가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대학원 개원식이 있었잖아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AI 정책전략대학원은 국내에서 정부 주도, 과기부 주도로 처음으로 생기는 대학원인데 네. 석사, 박사 통합과정까지. 오.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최초인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최초이기도 하고 아마도 세계 최초일 것 같습니다. 학위 과정이 있는 와, 대학원입니다. 그럼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기술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전문대학원 쪽으로 가시면 되고 네. AI 전문대학원이 있고 기술과 정책과 사회 쓰임새를 좀 보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지원 가능한지 이런 거 공지 잘 봐놨다가 네, 이렇게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학부 졸업하고 나서 가면 되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더 많이 지원하십니다. 회사를 다니시면서도 정규 과정을 들을 수 있게 네. 디자인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워낙 요즘에 핫하기 때문에. 예. 오늘의 주제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답이 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질문이 중요해진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들의 변천사들을 보면 산업 시대가 시작된 1960년부터 2005년 정도까지 해보면은 질문에 답을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서 유학도 가고 박사과정도 하고 하면서 전문가가 됐는데 네. 구글링이란 단어가 이제 사전에 올라오면서 이게 2000년 초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링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구글링은 걸까요? 지구상에 있는 궁금한 것을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구글이라는 회사가 네. 만들었죠.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을 만들었는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2006년, 7년, 8년 그때쯤부터인가는 검색을 잘해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네. 그게 이제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 초, 작년 말부터는 이제 그전에는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검색을 많이 했고 이제는 질문을 하는 시대로 왔거든요. 이제부터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원래 제 직업상 네. 저는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게 더 앞으로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챗GPT 같은 모델, 거대 이 언어 모델들이 나와서 네. 이제는 AI를 사용하는데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AI를 사용했을 때 속도가 훨씬 빨라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AI 활용을 잘하게 되면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 예를 들면 번역 작업을 한다. 이럴 네, 때는 네. AI가 먼저 번역을 해줘요. 그리고 네. 나서 사람이 번역사가 수정을 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AI한테 일을 잘 시키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할 수 있지? 이제 이런 원초적인 또 네. 질문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질문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듯이 이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주면 답변도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어떻게 지내? 그러면 네. 잘 지내. 네, 라고 그렇죠. 끝이 나지만 오늘 아침에 밥은 먹었니? 그렇죠. 라고 하면 그러면 무엇을 뭘 먹었고 이렇게 되죠. 자세하게 되니까요. 근데 사람도 그런데 AI는 더 그렇습니다. AI는 네. 사람보다 더 질문을 잘해줘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눈치가 없어요. AI가. AI는 네. 눈치가 없어요. 지금 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과 저희는 쳐다보고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AI는 그런 게 모든 게 없고 오로지 질문하는 거에 의존해서 답을 내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사람은 시공간에 대한 상황인식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맥락에 맞게 설명하려고 앞뒤를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메타인지라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 네, 맞아요. 이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은 또 자기 컨트롤을 잘해요. 근데 AI한테는 메타인지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 설명, 맥락 설명, 눈치 좀 키워 뭐 이렇게 해서 AI를 질문을 잘하도록 답을 잘하도록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공감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감 능력은 없지만 또 공감 능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아, 또 그것까지. 네, 그것까지도. 근데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은 네. 사실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렇죠. 앞뒤 상황 다 설명 안 하고 그냥 그렇죠. 궁금한 것만 툭툭 던지면 답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답답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제가 사실은 이제 챗GPT하고 처음에 질문하고 답 네. 받을 때 그래 답해줘서 고마워. 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라고 했다가 이제는 네. 그 질문만 던지게 됐어요. 네, 그게 예. 안 좋은 예예요. 아, 그래요? 질문에서 네. 챗GPT에 질문을 할 때 챗GPT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 뭐라고 막 나와요. 근데 이 답을 읽어보면요, 얘도 이상하게 막 헤매면서 맥락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하면 저는 챗GPT와 같은 AI 활용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아, 컴퓨터 속도는 빨리 친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AI를 배우기 위해서 챗GPT를 통해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의 수준과 학습 속도 등을 고려해서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딱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친절하게 답변해줘서 고마워는 정말 쓸데없는 아주 쓸데없는 걔는 이야기고 이제 앞으로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사용자들, 이제 전문가들 막 사용해 보면서 우리나라 표현을 되게 좋아한다. 챗GPT가. 네. 뭐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AI가.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표현 존댓말을 사용하면요. 네. 답변이 좋아요. 정말이에요? 짧은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답변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존댓말이 더 길어요. 아, 네, 상황을 더 길게 느끼는 거예요. 얘가. 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안 되겠군요. 요약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설명하게 그렇죠. 해주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페르소나, 작업, 문맥, 형식, 그리고 아주 적합한 질문을 해야지만 적절한 대답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 챗GPT를 잘 쓰시는 분들은 이제 빨리 키보드가 없어지길 바래요. 왜요? 수다 떨듯이 물어보려고. 음성으로. 음성으로.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프롬프트 작성이라고 하는데 그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101 이제 101이라고 있기도 하지만 잠깐만요. 프롬프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프롬프트는 음성으로 지시하는? 프롬프트라는 의미는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서 답변을 유도하는 거를 프롬프트라 그래요. 그 과정 자체를 과정 자체를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네. 그냥 쉽게 질문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는 질문해서 답을 얻는 그 과정 전부를 프롬프트라고 네. 하고 예. 그 프롬프트의 유형을 설명한 구글에서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나왔어요. 이번에 프롬프트 가이드 101 이렇게 101이 이제 미국에서 책들의 가장 기초적인 책을 101이라 그래요. 뭐 매스매틱스 101, 잉글리시 101 이런 식으로 101은 기초 이 시작하는 책을 101이라 그러거든요. 딱 그때인데요.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네. 컴퓨터 가이드. 네, 인터넷 가이드 101 뭐 이겁니다. 왜? 네. 그게 나왔는데 네. 프롬프트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빈칸을 채워보세요. 이제 프롬프트에 답을 주시는 AI라고 생각하시고 예. 장미는 빨갛고 개나리는 땡땡땡. 노랗다. 오케이. 그게 하나의 떨려요. 그게 하나의 프롬프트에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한테 빈칸을 주고 채워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게 하는 아주 심플한 거죠. 프랑스의 수도는 어딘가요? 몰라요. 에? 파리. 네, 이렇게 네. 질문에 응답하게 하는 거고 지시하는 형태의 프롬프트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오늘 날씨를 세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은 뭐 우중충하고 비가 올 것 같고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지시를 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설명서에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죠. 네. 이렇게 하면 좋다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네. 객관식도 있어요. 어느 과일이 빨간가요? 사과, 바나나, 오렌지 뭐 이 중에 맞추는 것도 있고. 시험 보는 건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의 출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간이. 그럼 이 친구는 인간의 역사에 글로 담긴 모든 것들을 뭐 성경책까지도 다 공부를 했으니까 효과적으로 답을 내놓게 하기 위한 질문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질문자, 출제자가 돼보는 거군요. 네, 출제자가 되면서 맞춰봐 시험 문제 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명확해야 되고요. 충분한 정보를 줘야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아까 질문하셨듯이 챗GPT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모호하게 대답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질문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자세하게 집어넣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까지 다 설명을 하면 네. 이렇게 해서 또 구글에서는 이 평균도 내봤어요. 근데 질문자들의 대부분이 9단어 밑으로 해요. 짧게. 그런데 답이 길어지고 정답에 가까운 단어 이 답이 나올 때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21단어 이상을 올라가요. 단어가 21개 이상을 올라가면 질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교육이 안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이런 거 있어라고만 했지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돼. 네. 이게 없잖아요. 거기에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고급 기법도 있습니다. 뭔가요? 고급 기법은 이제까지 질문을 해서 잘 질문을 해서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을 읽어보니까 이 친구가 더 잘할 수 있게끔 표현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물론 답은 더 길게 나오겠지만 어제 저녁에는 무엇을 먹었고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 건데 아침에는 이것을 먹게 됐습니다. 라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을 써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게 고급 기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친구 눈치가 없잖아요. AI는. 네. 그러니까 얘의 이해력을 높이려고 맥락을 알려줘요. 방금 내가 한 뜻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너가 잘 이해를 못했나 본데 이렇게 해서 내가 얘기했던 건 이런 뜻이야.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 해서 맥락을 정보를 더 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공부를 잘하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해라고 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독서를 많이 하면 문해력 또 이게 발전을 하면서 질문도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그 결국은 이 표현력인데요. 네. 표현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게 또 답이 네, 또 그게 답이 되고 다시 되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인간의 본연의 목적, 철학적 추구, 고민을 하다가 부족한 거 채우려고 책을 읽고 책을 읽다가 또 여행도 가고 결국은 AI가 여행 가는 시간도 벌어줄 것이고 책을 읽게 하는 시간도 벌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질문을 잘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가시기 전에 했던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AI 덕분에 번 시간을 다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이 된다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처음으로 쓴 단어인데 기회노동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늘리기 위해서는 기회노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요. 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질문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은. 네, 즐겁죠. 즐겁고 그래서 이런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음성 입력을 원해요. 네. 수다 떨듯이 이해하고. 그러면 유머는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좀 전에 교수님께서 파리 수도가 어딘가요? 했을 때 제가 사실 농담으로 몰라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는데 사람은 알아듣죠. 얘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으면 또 설명을 해요. 진짜로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인식하는군요. 그렇죠.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그런 방금 내가 모른다고 한 거는 농담이야. 한번 웃어줘라고 했어야 되는데. 한번 웃어줘 하면 하하하 하고 웃습니다. 실제로. 옆구리 찔러서 절박기. 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 가이드 101이라고 해서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항상 늘 자주 설명해 주신 챗 GPT와 같은 챗봇 외에도 다른 AI를 활용을 해서 업무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죠. 일단은 그게 이제 기회노동 시간 확보를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 나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이제 뭐로 유명하냐면 오피스로 유명하잖아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엑셀은 잘 안 쓰시겠지만 파워포인트나 워드는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코파일럿, 부조종사가 붙어요. 제가 파일럿이고 코파일럿, 부조종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붙었습니다. 이미 나왔고 저는 직접 쓰고 있어요. 강의를 위해서도 쓰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냥 워드에 들어가서 챗 GPT한테 질문하듯이
나 뭐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할 건데 이 부분을 500자 내외로 작성해줘. 그러면 워드 안에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워드 안에서 질문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최은영 작가님 준비하고 계시는 이 시나리오도 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뭐뭐뭐에 대해서 작성해줘. 워드 파일로 딱 만들어집니다. 표정을 좀 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네요. 그리고 네. 이런 초안을 쓰고 난 다음에 작가님들은 또 그걸 읽어보면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 노동 시간이 확보된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워드 파일을 작성해 놓은 게 20페이지짜리가 있다라고 네. 한다면 그 20페이지짜리를 파워포인트에서 불러요. 네. 불러들여서 20페이지를 10장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그럼 10장을 뚜루룩 하고 만듭니다. 10초 만에 만듭니다. 현재도 그렇다는 현재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들이 그런 거예요. 실제 예를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현장에서. 그리고 그 그림과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이미지 바꿔줘. 그러면 파워포인트 그 슬라이드 안에서 바꿔줍니다. 애니메이션 넣어줘. 그럼 애니메이션을 넣어줍니다. 이게 전부 이 타자 안 믿는 얼굴이세요 지금. 안 믿는 얼굴이세요 지금. 제가 뭔가 배우는 걸 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네. 하나하나 배워가는데 네, 지금 네. 사실 그걸 건너뛰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요 엑셀 같은 경우는 엑셀의 매크로 명령어를 몰라도 예. 질문으로만 데이터 정리해줘, 그림 그려줘, 어머. 통계 분석해 다 됩니다. 지금 야. 이미 그런 세상이에요. 행복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무에 있어서 결국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문서 노동이잖아요. 현재 인류가 가장 많이 하는 건 문서 노동인데 문서 노동 시간을 현재 기술로 현재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들로만 5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80%의 시간을 남길 수 있어요. 와. 좋네요. 문서 노동으로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것보다는 서류 작업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강의를 갈 때는 예. 선생님들한테 그 시간표 작성하는 법을 그냥 만들어 드려요. 저 이거 그냥 갖다 쓰세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네. 그리고 5분 단위의 5분에서 10분 단위의 수업 계획서. 네. 이것도 그것도? 매번 쓰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시간 다 안 쓰셔도 되고 이걸 그냥 돌리세요. 챗GPT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라고 하면 마이GPT라는 걸 만들어 드려요. 그럼 이제 기회 비용이 생기는 거고. 기회 시간이 생기는 기회 거죠. 시간이 생기는 네. 거고 그 시간을 학생들에게 쏟으신다면 더 얼마나 고민을 교육이 많이 하는 거죠. 얼마나 교육의 장이 좋아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AI가 하는 거 있는 거죠. 현재 AI가 할 수 있는 건데 네. 잘 모르고 계시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방송국 관련돼서는 예. 저희도 제가 방송국 관련돼서 내일 제가 다른 방송사에 가서 예. 한 50명 이상 넘는 PD님들 앞에서 MBC에서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그때랑 또 달라졌습니다. 현재가. 내용이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영상 제작을 합니다. 어디예요? 저도 가서 좀 배우게요. 네,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데 아, 텍스트로만 이 시사톡 라이브 방송 이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줘. 물론 구체적으로 써야죠. 네. 그러면 5줄 정도를 쓰면 30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와. 네, 그렇게 되는 게 있고 이미지를 제작하는데 이미지는 이미 달리나 이런 챗GPT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고 글 작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질문만 하면 작성하고 있는 하고 싶은 작품에 대해서 다 만들어지는 그런 예.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국도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초긴장을 하고 있죠. 지금 모두 문서 작업부터 영상 작업까지가 다 바뀔 거니까. 네. 물론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직무가 바뀝니다. 네. 이제 우수 학생 맞죠? 네, 직무가 바뀝니다. 그래서 네. 직무 바뀌는 것만 준비를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질문하는 방법을 좀 익히시고 새로 나오는 툴들이 이제 상용화돼서 나오면은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구독 비용이 넷플릭스 같이 이런 방송 그 OTT 방송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아까운 비용은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원장님 덕분에 지금 벌써 몇 주 네. 수업해 오면서
낯설었던 AI가 이제는 좀 가까워졌고 맞습니다. 직무라는 단어도 이렇게 저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네.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훌륭한 네. 원장님 밑에서 수업을 잘 배웠어요.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 어떻게 하면은 질문을 잘할 수 있을지 이제 이거 얘기했거든요. 네. 예. 결국은 오늘의 핵심은 질문인데 예. 기존에 우리가 어떤 교육에 익숙해져 있냐면 질문에 답을 내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AI가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질문하는 교육을 선생님들은 개발하셔야 돼요. 야,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네. 결국은 질문을 잘하려면 표현력이 높아져야 되고 표현력 높으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경험치가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하는 교육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상상력과 개성이 담긴 질문들을 하는 교육이 교육 혁신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기회 노동 시간 확보를 위해서 AI 활용을 잘하는 질문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시대도 올 것 같아요. 질문이 저작권이 돼요. 질문이 뭐 명언 남기십니까 날마다? 저희 이용주 교수님이라고 철학과 교수님이 저랑 네. 같이 일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 앞으로는 질문이 저작권이 될 거다. 네, 이거 저작권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용주 교수님을 그래서 이렇게 사이테이션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질문이 저작권이 되는 시대다. 네. 네. 훌륭한데요. 알겠습니다. 질문하면서 저 끝낼까요? 그럼 뭐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지? 뭐 해주시고 끝내시죠. 질문을. 네, 네.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하 지스트 AI 정책전략대학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